자, 여기 보면 가운데 줄기 때문에 생기는 획이 있잖아요. 그걸 중심으로 화면을 분할하면 좀 쉬울 것 같으네요. 자, 덩쿨의 위치를 먼저 툭 잡으세요. 이렇게 해서 화면을 분할을 해주시고, 자, 앞쪽에 근경에서 위치하는 잎사귀들 이렇게 있잖아요. 그 위치를 대충 잡아주고, 그 다음에 호박이 너무 정중앙에 있지 않게, 네, 호박이 너무 정중앙에 있지 않게, 자, 중앙에 한 이 정도면 이 중앙에서 호박의 중심이 놓이지 않게만 해주면 좋겠어요. 자, 그늘이 이쪽 방향에 그늘이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오른쪽은 밝고 왼쪽이 어둡잖아요. 그러면 밝은 전체적인 명암의 그 퍼센트랑 어두운 명암의 퍼센트를 좀 조율을 해주시면 좋은데, 지금 이쪽에서 이렇게 어두운 명암들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어. 그죠? 그리고 호박이 여기 놓여 있는데, 자, 어두운 쪽에 살짝 치우치게 가볼게요. 이렇게 호박을 놓으면서 호박의 밑선하고 여기 남아야 하는 공간하고 계획을 하면서 넣으세요. 꼭 사진에서 호박이 여기에 놓여 있어 해가지고 그 사진 속에 있는 것처럼 꼭 그리실 필요는 없어요. 뭔가 이렇게 명암이 한쪽으로 뭔가 힘의 대립이 너무 반반 나눠지게 하지 마시고 명암을 약간 조율해 주시면 좋죠. 뒤쪽에는 뭐 어쩌고 저쩌고 있어. 그런데 어쩌고 저쩌고는 지금 그려봤자 그러니까 지금 하실 필요 없고, 자, 대충 놔주고 한번 밑색을 깔아주고 가는 게 좋거든요. 자, 밑색 한번 깔죠. 흰색 여백 없게 그냥 밑색 한번 쭉 깔게요. 한 가지 색깔만 더 깔게요. 어두운 명암 쪽에만. 깔아놓고, 자, 그 다음에 오일로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하얀 도화지면을 좀 없애놓고 작업을 들어가시면 더 좋아요. 지금 쓰는 종이들은 결이 있기 때문에 그 오일 파스텔을 쓰게 되면 이 결이 그대로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거칠게 보이고 흰색 점들이 계속 올라와서 조금 미완성처럼 보이기도 하고 깊이감이 없어 보이기도 하고, 그 흰색 점이 그 작업을 하는데 좀 방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파운데이션 컬러를 밑에 깔아놓고 출발을 하시면 훨씬 색 풀어가기가 좋고. 그렇죠. 자, 이렇게 문질러서 형태가 사라질 수도 있어요. 네. 그럼 오일이 순식간에 마르진 않아요. 이게 지금 속건유, 그 유화 물감을 녹일 때 사용하는 그 오일인데, 지금 오일 파스텔에다가 이 속건유를 사용하는 거는 빨리 마르라고. 네, 빨리 마르지 않으면 그 위에 얹어지는 오일 파스텔에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페인팅 오일은 잘 마르지 않아서 그 위에 얹어지지 않고 계속 미끌리는 현상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속건유를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속건유는 이제 뭐 페트롤이라던가 아니면은 여기 보면 로워더 시너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류나 테레핀 쓰시면 돼요. 오일 파스텔 사용할 때 오일을 저는 계속 쓰진 않아요. 계속 쓰지 않고 이렇게 초반 작업 하실 때만 이제 전체적으로 밑색 깔아주기 위해서 한번 쓰시는 거예요. 자, 이제 그늘을 한번 살짝 잡아줄게요. 그늘은 청색 중에 프루시안 블루? 프루시안 좀 센데 그래도 해보자. 자, 지금 손으로만 문질러도 잘 문질러지죠. 지금 아직 종이에 오일의 성분이 조금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렇게 그리다가 형태가 틀렸어. 그럼 뭐 네, 이렇게 해서 지우죠. 뭐 지우면 되고, 그 다음에 오일 파스텔도 차곡차곡 쌓아서 색을 만들 거거든요. 그리고 오일 파스텔이 이게 두 가지 색깔을, 파스텔하고 비슷해요. 소프트 파스텔도 마찬가지였고, 이게 색깔이 이게 문질러서 혼합이 돼요.
혼합이 되고, 그 다음에 문질러서 혼합을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병치 혼합 기법이라고 해서 이게 쌓여서 선끼리 서로 교차되면서 쌓여가지고 마치 그 색처럼 보이게, 네, 그렇게 만들어 주기도 하죠. 조금 많이 진한 데는 살짝 더 눌러서 사용하시고, 네, 조금 밝아지는 부분들은 이렇게 살짝 선을 약하게 그어서 혼합해 주시면 되고, 선 방향으로 문지르는 거랑 선 반대 방향으로 문지르는 거랑 느낌이 살짝 다르게 혼합되거든요. 그것도 자꾸 해보셔야 돼요. 손가락, 내가 손가락이 쓰기 싫어. 그럴 경우에는 분모를 가지고 이렇게 문지르시면 돼요. 오일 묻히지 말고 그냥 느낌만, 내가 형태 그릴 때 여기 명암을 어떻게 넣어줄 거야 하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이렇게 털어가면서, 제가 여기다 뭐 묻힌 거 아닙니다. 여기 있는 거 끌어 당긴 거죠. 그죠? 네, 그걸로 일단 기초 작업을 먼저 하시는 거죠. 이렇게 기초 작업을 먼저 해 놓으면 그 다음번에 내가 색을 풀어가기가 좀 수월하죠. 벌써 뭐가 살짝 드러나기 시작했죠. 그 다음에 연하게 그리는 부분은 이렇게 붓을 이용해서 형태도 이렇게 그리실 수 있어요. 붓이 더 낫다고요? 네. 또 찍어줘야 할 부분들은 또 찍어줘야 됩니다. 어두운 부분들. 그래서 강약 조절을 내가 어딜 강해서 어떻게 색을 약하게 풀어갈 거고 어딜 좀 더 밝게 풀어갈 거야 하는 거를 이 스케치 단계에서 이 명암을 주면서 앞으로 어떻게 풀어갈 거에 대한 계획표를 이 그림에다가 먼저 쓰세요. 네, 그리는 거죠. 그래서 명암의 조절을 해주시는 게 좋죠. 네, 하면서 푸는 것보다는 초반에 사진을 보고 이미 그 계획이 다 머릿속에 담겨져 있고 그 머릿속에 담긴 계획을 내가 여기다가 풀어놓는 거예요. 러프하게. 네, 너무 자세하게 아니고 러프하게 풀어놓으면서 이렇게 풀어가야지. 그러다 계획이 있어도 왜 계획처럼 되지 않잖아요, 모든 게. 네, 그러나 계획을 하고 들어간 그림과 계획 없이 막무가내로 들어간 그림은 천지 차이죠. 네, 그래서 항상 계획을 하고 출발하시는 게 중요하다. 자, 이것도 호박잎이 이렇게 있고 이 호박잎 여기서 이렇게 말린 호박잎 안에서 이렇게 줄기가 나오잖아요. 네, 그런 부분 우리 꽃 그릴 때 꽃대가 꽃의 꽃봉오리에서 어디서부터 출발하는지 아는 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이 덩쿨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부분들을 잘 잡아서 들어가 주는 게 중요하다. 여기도 이렇게 대충 이렇게 들어갈 건데 이쪽은 밝은 덩어리로, 그 다음에 저 뒤에 원경, 이쪽에 원경, 그 다음에 중경 한번 잡아 주셔야겠죠. 자, 원경은 너무 설명적으로 하지 마시고 뭐가 있나? 라는 정도. 그래서 원경이 단순화되면 단순화될수록 중경과 근경의 설명이 더 명확해지는 거죠. 여기 원경까지도 너무 자세하게 막 사진 속에 있는 것처럼 그냥 다 자세하게 그려놓으면 뭘 설명하려고 뭘 보여주려고 하는지가 안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사진이 그렇게 찍혔다 손치더라도 내가 그림으로 뭔가 보여줄 때는 원경에 대한 표현의 정도와 그 다음에 중경에 대한 계획, 그 다음에 근경에 대한 계획, 그 계획이 쓰고 나서 그 다음에 색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도 중요하죠. 색도 대기 원근법을 사용해서 뒤쪽으로 가면서 뿌옇게 멀어지는, 그래서 뒤쪽이 굉장히 밝은 사진이야. 그럴 때는 명도는 굉장히 밝으나 채도는 낮게 밝은 분위기로 만들어주고, 배경에 쓴 그 명도가 밝고 그 다음에 채도는 낮아. 그러면 이 색의 그 특성이 잘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뿌옇게 보이는 거고, 그 다음에 중경으로 오면서 내가 물체에 대한 색의 느낌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쪽에는 잎사귀들, 이 중경에 있는 잎사귀들은 이제 녹색의 느낌이 조금씩 나오나 그 근경보다는 선명하지 않게. 네, 그러면서 중경에도
형태가 만들어내는 명암과 색의 느낌이 조금씩 특성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게 중경이고, 그 다음에 긍경에는 명암과 채도를 조절해야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긍경에는 저채도, 네, 저채도의 그늘이 표현되고, 그 다음에 강한 빛의 느낌이 서로 부딪히기 때문에 대비가 아주 강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채도를 너무 강하게 쓰지 않는다 하더라도 앞으로 튀어나와 보일 수밖에 없어요. 뒤쪽에 쓴 그 원경에서 채도 낮은 색깔이 이 긍경에 나오면 안 되느냐?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색은 서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균형감 있게 뒤쪽에서 쓴 색깔이 앞쪽에서도 몇 번 나올 수 있어. 균형감을 맞추기 위해서 어떤 통일감이나 한 빛 공간 안에 있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쓰시면 되는데, 그거보다 그렇게 쓰면 또 이게 또 뒤로가 보이는 거 아니에요? 절대 그럴 수 없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여기는 절대 그럴 수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기는 빛과 그늘이 명확하고 대비가 세기 때문에 앞으로 튀어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튀어나오는 긍경의 요소들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그런 그 법들을 내가 어떻게 쓸 거야 라는 걸 계획해서 들어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그만할까? 네. 저채도의 그늘이라는 거지. 저채도의 그늘이라는 거는 지금 제가 여기 이렇게 어둡게 썼잖아요. 이거조차도 저채도인 거예요. 채도를 낮게 만든 그 주된 이유는 이 프루시안만 썼으면은 모르겠는데, 지금 밑에 붉은색을 썼잖아요. 붉은색 위에 네, 얹어져서 푸른색이 얹어지면 이게 프루시안으로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붉은색 기운하고 같이 섞여져서 굉장히 어두운 그늘에 가까운 색깔이 되잖아요. 이 프루시안 자체도 굉장히 명도가 낮고 어두운 색깔이거든요. 그런데 밑에다 붉은색, 색상원에서 반대쪽에 있는 보색 계열의 붉은색을 써줬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섞여서 굉장히 어두운 그늘색이 만들어지고 있죠. 그래서 그렇게 써주시면 되죠. 초반에는 너무 성격을 드러내실 필요 없어요. 이 정도 해놓고 원경으로부터 색 계획, 자기가 색을 계획한 긍경, 중경, 원경에 대한 색을 계획을 한 거를 여기다가 이제 러프하게 푸세요. 러프하게. 여기서 이렇게 여기 뭐가 보이는데 이렇게 조금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풀어 나가실 때도 이 색을 이렇게 채우시는 게 아니라 과감하게 툭툭 예? 과감하게 툭툭 칠해라. 면으로. 네, 면으로 뭉뚱그려서 칠해줘라. 지금 저는 뒤에 녹색 계열을 쓰기 위해서 한 거보다는 녹색이 뒤도 뭔가 이렇게 풀밭이긴 하나, 아까 뭐라 그랬죠? 채도를 낮춘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채도가 낮은 녹색이 없기 때문에 지금 회색 계열을 섞어줬어요. 쿨그레이를 살짝 섞었어요. 그러면 이 두 가지가 혼합돼서 이 녹색의 기운이 채도가 낮아지겠죠. 낮아지고 그 다음에 더 밝은 회색을 사용하면 어떻게 돼? 명도는 더 높아지지. 명도는 높아지고. 그렇죠. 네. 명도가 낮아진다라는 거는 뭐야? 어두워진다는 거고, 네, 명도는 높아져. 그러면 밝아진다. 그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자, 해볼까요? 네.